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못 왔습니다. 왜요? 도살장에 끌려오는 네. 이 소의 마음을 알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무거웠다? 무겁죠. 왜냐하면은 또 우리 대통령께서 네네. 저희 방송하라고 또 먹잇감 아이템을 던져주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나 우리 장 소장님이 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주제를 이거 어제 저녁에 정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상회의를 딱 골랐잖아요. 네네네. 얼마나 이거 어떻게 오늘 아침에 벌어질 일을 어제 다 알고 딱 한 거 보면 장 소장님이 워낙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장 소장님은 지금 미래일을 다 예측하시는 것 같아요. 자랑하려고 고르신 거예요. 엄청 자랑하려고 골랐죠. 그럼요. 예. 아 그래요? 네. 자, 나 이게 한가 이게 안 좋은 일로 한 줄 알았네. 동상이몽입니다. 자, 찐 보수 우파 네. 장성철 소장님은 네. 지금 현 변호사님이 공개를 해주셨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외교 네. 이 어제 딱 뽑으신 주제고요. 또 현근택 변호사께서는 이준석 살아나나. 아니 잘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살아야죠. 정치적으로 네. 야, 이 당내에서 숨 쉬는 거 말고 정치적으로 살아야죠. 살아나나. 자, 먼저 이 장 소장님 키워드로 가볼게요. 저부터 해요? 네. 자, 뭐 어차피 뭐 먼저 하나 나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네. 자, 원래는 이제 민주당 쪽 키워드를 먼저 했는데 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외교 꼽으셨기 때문에 지금 뭐 긴박하게 영국, 뉴욕, 이제 캐나다 남았습니다. 자, 꼽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었죠. 이번에 네. 외국 순방에 대해서. 근데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미국 바이든과의 정상회담, 일본 기시다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단초라도 외교적인 성과로 갖고 오실 것이다라는 많은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조금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걱정이 현실화됐다. 걱정이 현실화됐다. 우려가 현실화됐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는 48조 쇼츠 회담을 했을 뿐이고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은 약간의 좀 애걸복걸 정상회담이 아니었느냐. 과연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거나 좀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좀 부적절한 말씀을 한 것이 이번 외교의 순방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덮어버리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걱정입니다. 네. 자, 현 변호사님 반론해 주시죠. 아니 반론할 건 없는데 반론이 없어요? 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장 소장님은 어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제 회담이 잘 되고 네네네. 소문도 잘하고 뭐 기대가 막 부풀었다는 거잖아요. 네. 어제 저녁에 봐도 제가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일단 영국 가서 조문 못했고, 네네. 그다음에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조문 논란 때문에 일본하고도 지금, 왜냐하면 회담 네. 하느냐 안 하느니 뭐 취소되냐 안 하느니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이게 확인이 안 됐죠. 그렇죠. 끝까지. 그러면 사실은 어제 저녁에 봐도 그렇게 뭐 미담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런 그래도 생각이 드는데. 극적인 어떤 뭐 타협, 타결, 기대감. 성과를 이끌어내가지고 네. 엄청 자랑 좀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네. 허망한 꿈이었네요. 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좀 아침에 저는 제가 느낀 혼란은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은 뭐 최소한 30분 기정사실인 거로 생각하고 그렇죠. 한일 정상회담이 이게 성사되는 건가 아닌가? 그렇죠. 지금 일본 쪽 이 차가운 반응 또 우리 쪽에서 혼쾌히라고 발표했다가 조금 이게 또 후퇴하는 느낌. 그 한일 정상회담이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기시다 총리와는 과정이 어쨌든 30분 동안 일본은 간담을 했다. 우리는 약식회담을 했다. 네. 근데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 현지를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연결했는데 네. 일본 정부 측은 간담이라고 하든 약식회담이라고 하든 큰 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건 합의가 됐는데 좀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회담은 좀 의외였어요. 그렇죠. 그것도 행사장에서 48초 동안 봤다는 건데 이건 뭐 회담이라 할 수 없죠. 그냥 네. 인사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는데 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를 뭐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48초 보면 반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고 통역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한 24초 정도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뭐 회담으로까지 얘기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이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행사장에서 보통 만나도
뭐 잘 지내세요? 뭐 잘 지냅니다. 네네. 뭐 잘 해봅시다. 하면 10초 가거든요. 20초. 그래서 스탠딩 만남. 그냥 인사한 거죠. 인사 그냥 인사. 그러니까 저 행사장에서 그냥 마주쳐서 인사했다. 이 정도지. 이걸 가지고 물론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에서도 그렇고 이거저거는 얘기했다 그랬는데 물론 뭐 실무자 차원에서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제일 문제가 아시다시피 뭐 전기차 보조금 문제잖아요. 네, 이 네.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이제 미국 산출법. 방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어요. 들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우려를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미국 측에서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네.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진지한 알죠. 협의를 이어나가자. 이어나가자. 그것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문제는 해결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일본과 회담도 뭐 30분 했다 그러지만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대표부에 들어가서 했다 하고 있거든요. 예예.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무슨 행사장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마 같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예예. 그런데 지금 그냥 만난 사진만 공개돼 있지 음. 뭐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회담장 사진 공개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언론들은 이제 들어가는 건 찍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일본 대표부에 갔는지 행사장에서 만났는지 설마 또 회담을 하면은 뭐 국기라도 놓고 좌폭 배석이라도 하면서 했는 건지 그냥 아니면 그냥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둘이 만나서 그냥 얘기만 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네. 왜냐하면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 기자들을 우리나라 기자들한테도 만난 2분 다음에 했다 그러잖아요.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보도해도 좋다. 나서. 근데 아, 우리 그러면 기자는 없었고. 없잖아요. 일본 네. 기자들이 뭐 사진 줄 리도 없고 사진 한 장만 딱 달라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이 아시겠지만 우리 뭐 예전에 외교하들도 보면 무슨 창고 같은데 네. 실무자 모아서 하기도 하고 네. 의자를 뭐 자기들 두 칸에 앉고 밑으로 한 칸 맞아요. 앉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예. 회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회담 장소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최소한 대통령이 있고 최소한 배석 통역 정도는 있고 네. 가운데 이제 국기 정도는 있고 해야 네. 되는데 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라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여주는 거죠. 그냥 네. 만난 사진만 네.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한일 간에 뭐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장 소장 얘기처럼 너무 매달린 거 아니냐. 그냥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찾아가고 또 아무 내용 보도도 안 되고 있어서 저는 뭐 일본과의 회담도 뭐 약간 실패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패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회담과 관련해서 네네. 국민들이 제발 일본 기시다 총리랑 일본 총리랑 좀 회담 좀 해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 국익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좀 만나.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외교 특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의전의 끝판왕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허술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은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참모진에 명백한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네. 공명심에 좀 참모들이 예. 휩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 외교부에서 발표해야 될 정상회담 합의를 네. 본인이 대통령실에서 먼저 브리핑을 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본의 총리는 상당히 기분 나쁘다. 그렇게 했다고 네. 했고. 그러려면 안 해.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본의 총리가 그러한 것 때문에 감정상의 문제 때문에 정상회담을 미룬 것은 정말 나쁜 행위죠. 잘못된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외교에는 프로토콜이 있고 형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행위를 우리가 좀 먼저 해서 빌미를 준 것은 참모진들의 좀 실책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참모진 실책, 대통령실의 어떤 의전에 대한 좀 꼼꼼하지 못한 네. 실수 미흡함 지적하셨고 이 현 변호사님은 그래서 이제 실패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 미국과도 잘 지내야 하는 시점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네네. 저는 말씀하세요. 이 지금 어쨌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카메라 잡혔고 언론에 이제 보도가 다 나왔기 때문에 네네. 욕설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빨리 내야 돼요. 본인들이. 구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선제적으로 오히려 사과 같은 경우 먼저 하는 게 예. 조금 더 좋습니다. 먼저 하는 게 상대방한테 조금 더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예. 어차피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안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걸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보니까 뭐 자제해달라 그런 투로 많이 돌기도 하던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그렇죠. 그 의미 없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다고 보도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SNS가 있기 때문에 SNS 다 돌아서 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말로 전원이면 모르겠는데 영상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남아버려서 카메라가 있고 뭐 또렷이 또 들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간 지체하지 말고 빨리 현지에서
그 어쨌든 대변인이나 네. 뭐 홍보수석이나 부대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금 현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 일부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다시 한번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거친 발언이 이제 구설에 올랐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스탠딩 만남을 한 행사장에 이제 예정 없이 초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 행사는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참석을 못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언론 영상에 포착이 된 건데 이게 보도가 돼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국회에서 이건 미국의 의회죠. 미국의 의회에서 이 EXX들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면 이 바이든이 상당히 좀 입장이 곤란해지겠다 하는 표현이 뭐 X 팔리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죠. 자, 이게 장 소장님은 요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뭘 어떻게 보기엔 잘못됐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해석과 들어요. 설명을 달아주세요. 네? 해석과 설명을 달아주세요. 아니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뭘 해석을 하고 뭐 변명을 하고 방어할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네. 빨리 이거에 사과하는 대해서 게 맞다. 아니 그럼요. 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지. 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주거나 네. 아니면 애써 외면하거나 네. 그렇다고 국격이 올라갑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부적절하고 잘못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정치를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오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전까지는. 네네. 하지만 대통령이 되셨으면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격식을 차리셔야 되고 언어도 외교 현장에서는 특히 더 순화되고 정제된 발언을 네네. 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다 한다 그러면 주의 참모들이 좀 막 이렇게라도 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이 정치로는 신인이다. 우리가 네. 이제 대선 과정 입문할 때부터 그렇게 불렀지만 이분이 뭐 민간인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관료로. 그러면 관료도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검찰총장도 행사도 있고 예를 의전도 들면 있고. 장관이나 네. 이런 쪽에 직책을 맡으셨으면 회담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회의도 참석하시는데 검찰총장, 검사장, 뭐 중앙지검장 이건 다 지시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토콜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전에 정말 많은 예행 연습과 가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긴장의 끈을 갑자기 놓아버리신 것이 아닌가. 네. 너무 부적절하고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잘못된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창피합니다. 네. 저는 약간 평소의 언행이라고 봐요. 평소에.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준석 이 새끼, 대표가 저 새끼. 소환이 되더라고요. 이 새끼 저 새끼 자기 얘기 했다는 얘기 들었다고 그러고 XX라고 해주세요. 이 XX 네. 저 XX 그보다 더한 10만 원도 했다고 그러면 이게 평소 언행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행사장에서는 긴장하지만 들어오고 나갈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장차관이나 뭐 국회의원들한테도 어떻게 대하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360일 24시간 그냥 공적인 자리예요. 네. 어디 뭐 사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어떤 말을 하든지 평소에 어떤 문자를 하든지 대화를 하는지가 다 어찌 보면 이제 국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그랬잖아요. 정말 엑스팔린 건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한 거 보면 사실 구구절절 맞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뭘 읽어줘요? 나토 방문은 온갖 구설만 남기고 한국까지 온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패싱하고 영국 여왕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못하고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도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할 거 왜 했는지 모르겠고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EX 저 뭐 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먹팔린 건 국민들입니다.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 몫입니까? 아니 사실 단어가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의 네. SNS 군요. 부끄러움은 국민들 몫이 네. 돼버렸어요. 지금 외국까지 가서 이러니까.
제가 좀 이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서 칭찬거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원래 장해찬 이사장이 오늘 나왔어야 하는데 참 이거 제가 부적절한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장희찬 우리 저 이사장은 네. 어떻게 이걸 또 해석을 할지. 네. 자,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을 했습니다. 네. 유엔 기조연설을 마치고 나선데요. 근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이에요. 윤 대통령의 연설이 유엔의 생각과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당장 유엔 사무총장을 해도 손색이 없겠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해요. 이런 거 장 소장님 얘기해 주시죠. 또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나서 유엔 사무총장 하신 분들도 있죠. 네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하시고 나서 대통령이라는 정부 수반에 도전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하지만 우리 대통령한테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한 수 아래로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칭찬이 아니다. 아니 대통령 하고 나서 유엔 사무총장 할 만하네. 그러니까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을 하기 전 단계가 한 나라의 대통령 하는 그 거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포르투갈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네네. 유럽 이사회 의장까지 하신 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장 같은 거죠. 네네. 그렇더라도 이런 말을 한 것 자체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네요. 네. 당신 내 자리에 올만 하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아하, 그렇게. 아이 참나 이거 참. 자, 유엔 기조연설에서 이 김건희 여사 박수를 유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현장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뭔가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 같은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건 또 무슨 수신호였을까 궁금해하는 여론도 있고요. 또 이 그동안의 장신구 논란을 의식한 듯 이 태극기 배지만 달고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현 변호사님. 네. 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번보다는 좀 어찌 보면 덜 논란이 되고 있죠. 나아졌다. 예. 아니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네. 조용히 계시니까 덜 뭔가 논란이 논란이 덜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네. 외교 일정, 조문, 뭐 지금 뭐 욕설 문제 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사실은 이렇게 했으면 돼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근데 모르죠. 또 지난번에도 사실은 갔을 때 몰랐거든요. 돌아오고서 알았잖아요. 살짝 뭐 이런 문제, 동행이라든지 네네. 이런 문제라든지. 근데 뭐 의식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행동도 조금 줄인 것 같고 뭐 그러면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장 소장님요. 그냥 뭐 이렇게 박수 치시고 여러 가지 지시하시고 뭐 이런 것까지 꼭 꼬투리를 잡아야 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본인의 남편이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면 박수 치시고 여러 가지 또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너무 심한 부정적인 관심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 순방에 안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비호감도가 원래 좀 높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 나토 순방 때문에 부정적인 관심과 여론이 높아요. 그런 것을 극복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단히 실무적인 외교였기 때문에 한 텀 쉬어서 가시고 태풍이라든지 수해 피해 나온 곳에 가서 좀 봉사활동 그냥 조용하게 보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가셨으니까 앞으로 구설수라든지 실수된 행동 없이 잘 나머지 일정 마무리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영국에서 시작된 순방이니까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 조문 취소 논란이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거 외교 참사다라면서 그 원인이 뭐겠느냐 하고 사지선다 문제를 내서 지금 화제가 됐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조문 실패의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1번 런던 현지 교통 사정 때문에 2번 영국 대사가 공석이라 영국 정부와의 소통이 부재해서 3번 천공스승 가르침 때문에 4번 김건희 여사가 걷기 싫다고 해서 몇 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뭐 이게 이 안에 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현 변호사님,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까? 아, 이게 어려운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정청래 의원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아마 천공 얘기 나와도 고발은 안 당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천공이라는 분이 15일 날 그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이라는 게 아무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서양 조문은 우리나라 조문이랑 좀 다르잖아요. 네네. 서양 조문은 이렇게 그 고인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관에 안치돼 있죠. 보여주는 분인데 이번은 아마 그 얼굴은 안 보여주고 그 위에 뭐 천 같은 거 덮었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어찌 보면 보면서 이제 인사하는 게 네네. 마지막 인사하는 게 이제 조문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절차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영정 앞에 그래서 영정만 보는 거지 거기에 고인 얼굴을 직접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얼굴을 직접 보여주는데 네. 여왕이다 보니까 아마 천으로 좀 덮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16일 날 사실은 이제 18일 날 갔는데 16일 날 시간을 2시간 앞으로 당겼단 말이에요. 원래는 9시 출발하기로 했는데 네. 7시 출발하기로 했는데 예. 9시로 당겼거든요. 근데 밀었지. 늦춘 거죠. 미룬 거죠. 근데 도착 시간이 3시 반쯤 됐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3시 좀 전에 이른 시간에 이른 오후라 그랬어요. 가면 이른 오후에 오신 분들은 주문을 조문을 했고 그다음에 3시 이후에 온 분들은 조문을 못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원래대로 만약 7시에 출발했으면 1시 한 30분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조문이 가능했던 시간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시간을 왜 변경했느냐 네.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왜 2시간 늦춰서 출발했느냐. 그렇죠. 시간을 왜 2시간 늦췄냐 안 나올 수 없는데 하필이면 그 전에 노천공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럼 많은 국민들이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네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을 왜 늦췄는지를 2시간을 늦게 갔는지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아니 근데 제 말이 시간상 보면은 너무 맞잖아요. 아니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여보 이러다 청구승이 또, 네. 어제 유튜브 보니까 조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2시간 늦춰가지고 조문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 이 대목은 뭐 네. 이 정치권에서 또 국회 질의에서도 문제가 됐고 이게 김은혜 홍보수석의 답은 이랬어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때문에. 현재 요청. 아니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게 그러면 아니 왜냐면 바로 직전에 변경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지금 계속 유럽 집행위원장 그리스 대통령 안 했다 그랬지만 그분들 했잖아요. 오후에 왔는데 또 일왕은 그 리셉션 갔다가 6시에 시작해서 7시 끝났잖아요. 네. 8시에 또 조문 갔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7시 끝나는데 그냥 호텔로 갔어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은 리셉션 끝나고도 가고 네. 누구는 그냥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에 온 사람들은 다 안 갔다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갔고 예. 또 리셉션 끝난 다음에 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약간 의도적으로 피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확신은 안 사실 되지만 요 다리가 때문에- 아파가지고 좀 걷기 싫어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정답은 4번이다. 네. 예. 아니, 차 타고 가면 되죠. 지금 현 대통령 앞에서. 변호사님은 3번이다. 아니 3번이라고 확신 난다는 게 그런 의혹이 있다. 이거 3번이라 그러면 아니, 또 그거는 뭐 우리가 문제 제기할지 모르니까. 또 한 가지 술자리 같은 궁금한 데 건 사석에서 해야지. 이러면 장 소장님이 워낙 여의도 정보통이시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추석 전에 대통령실 대대적인 인적 쇄신, 인적 개편 네. 뭐 거의 한 20%를 물갈이한다. 뭐 80여 명 잘린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50여 명이 나온 걸로 알려졌죠. 몇 명이요? 50여 명. 50여 명. 근데 해외 순방을 담당했던 실무진도 교체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또 보도된 게 있어서 또 이 미보도됐던 대통령 헬기 손상이 있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문 보고 알았다. 뭐 이런 얘기가 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좀 겁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이 과연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청와대는 대통령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추석 전에 한 50여 명이 네. 좀 옷 벗고 나갔잖아요. 예. 그 자리를 지금 한두 명씩 채우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분들이 많이 그 자리로 채워지고 있어요. 네네. 전부 다는 아닌데 네네네.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봤던 분들, 정치를 경험해봤던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조차도 소수고 그분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네. 다른 분들이 와서 다수의 세력을 형성을 한다면 그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왜 있어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분들은 법률적인 판단이나 공무원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국가를 경험해보고 정치권을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쪽에서 일하던 분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좋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고는 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국민들이 좀 불안한데 걱정이 돼. 우리 국민이 당신들 걱정해야 돼. 당신들이 우리 걱정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솔직히 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뭐 고백한다. 검찰청 용산 이제 법조타운을 아마 하나 더 만드시려고 네네네. 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꼭 그렇게 좀 아니 근데 저는 이번 이걸 보면서 이게 한남동 공간 이전과도 관련돼 있어요. 사실은. 예. 영국 대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음. 한남동 외교장관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머무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 네네. 자리에서 외교 왜냐하면 한남동 공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분들 오셔서 거기서 뭐 식사도 하고 리셉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외교부 장관이 이제 할 데가 없잖아요. 호텔에서 전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일단 영국에 한국 대사도 없고. 네.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도 지금 이런 조문을 못한 문제가 있어도 이걸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모를 사람도. 왜냐하면 영국에서의 문제는 영국의 한국 대사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뭐 누구 하나 뭐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잘 없는 것 같고 다들 뭐 그냥 변명하기 바빠요. 누구도 안 했다. 따지고 봤더니 아니고 그거 뭐 굳이 뭐 그쪽이랑 협력한 거다 다 그랬는데 뭐 그래도 한 사람도 있고 참 이렇게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 지금 말씀처럼 있는 분들이 그냥 변명하기 바쁘다. 뭔가 네. 좀 뚜렷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지금 얘기도 그래요. 그럼 불가피한 사정이 뭔지 얘기해 주면 딱 이해 가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얘기 안 하고 그냥 다 뭉개려고 하는 게 그냥 계속 이래요. 계속 해명이 보면은 명백하죠. 꼭 한마디 좀 확실하지가 드리고 않아요. 싶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는 안 돼요. 국민들의 좀 눈치와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는 곳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할 역할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두 분의 결이 이 대목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현근택 변호사님이 뽑아오신 이준석 살아납니까? 아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예. 지금 모든 그 시위가 예를 네. 보세요. 지금 뭐 윤리 땡긴다 그러더니 땡겼죠. 네. 그리고 나 성산화 이런 거 윤리위 없다. 18일로 땡기는 그러니까. 거. 그럼 뭐 제명할 거다 그랬는데 막 제명 문자 막 나오죠.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아니 나 지금 저 제명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가면은 뭐 뭔가를 할 거라면 어쨌든 본인 대통령이 예상대로 거의 가고 순방 있거든요. 가면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번에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욕먹었던 게 아유 우리 대통령님은 뭐 이 XX 뭐 저 X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네, 이랬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딱 나와버렸잖아 이번에. 직접. 두 그러니까. 분이 호흡이 너무 잘 맞으세요. 그래요? 지금. 국민들이 네. 딱 보기에 이준석이 말이 맞네. 예. 사석에서 그렇게 했겠네. 그리고 문자 딱 나오니까 어떻게든 기소해서 제명하려고 했겠구나. 윤리위랑 이렇게 짜가지고 윤핵관들이. 그리고 대통령 없을 때 제명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막 윤리 막 땡겨서 하고 이러니까 모든 게 돌아가는 게 지금 지난번에 뭐 재배당 해달라는 것도 엊그제 했다는 것도 바로 안 됩니다. 이래버렸고. 예. 그러니까 다 그다음에 뭐 경찰. 그렇죠. 수사 알선수재 상당한 부분도 불송치됐고. 네. 그러니까 뭐 하나 국민의힘에 유리한 건 하나도 없고 다 이준석 대표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러다면 복귀하나 이런 생각이 생소사님 어떻게 보세요? 전 똑같이 봐요. 어. 저는 뭐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들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민생을 살펴야 될 집권 초기에 이준석 쫓아내기에 몰두만 해 있었잖아요.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은 분명히 바로잡혀야 된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정당 내부의 자체적인 정화 기능으로 바로잡히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여러 가지 판단과 경찰의 판단으로 바로 잡혀가고 있다. 교정 중이다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야, 그런데 지금 당 전체는 말이죠. 네. 투탑 체제를 이제 완성했다. 원내대표 바꿨는데. 근데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네. 본인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어젠가 언론 한 인터뷰 보니까 28일 날 뭐 인용 결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도 곧 나가야 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뭐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얘기도 그래요? 넌지시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을 보면 본인도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저는 수밖에 아마 없죠. 아니. 여당뿐만 아니라 네네. 대통령실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받아줄 수 있다. 가처분. 왜 그러냐면 주호영 원내대표 추대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맞아요.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 아시겠지만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직무정지되면 당대표 이제 직무대행을 하게 되잖아요.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뭐 원내대표 할 때 추대한다는 경우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의 뜻이라는 건 다 대부분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플랜 B로 다 원내대표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근데 뭐 똑같은 판사가 하고 지금 뭐 당사 적경 얘기하고 재배당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거 보세요. 예. 질 걸 예상하는 거잖아요. 보통 잘 될 것 같은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정정당당하게 네. 판결을 받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러지. 제 뭐 재판 자격 없어요. 뭐 그다음에 무슨 미뤄달라. 뭐 다시 뭐 미뤄달라. 그다음에 뭐 배당 다시 해달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거는 질 걸 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면 두 분이 이제 비슷한 맥락이신데 납득이 안 되는 게 네. 제가 만약에 국민의 힘이에요. 제가. 그리고 그 지도부나 뭐 혹은 뭐 의원이 소속. 근데 이렇게 좀 패배의 결과가 예측이 돼. 그럼 지금 바로 잡을 시간이지. 왜 쭉쭉 밀고 갑니까? 그거는 일단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까 못 멈춘 브레이크가 없어요? 못 멈추고 내릴 수가 없는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유상범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전 네네네. 그리고 현 법률지원단장, 네. 법률위원장 문자 공개된. 네, 이분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어쨌든 법률적인 대응은 다 이분이 주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변호인단에서 네. 법원이 당연히 안 받아들일 것 같은 같은 서울법대 출신 동창이라 이제 기피한다. 네, 판사 재척 사유를 네. 적어가지고 우리는 좀 저분한테 판결 안 받을래요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집단적으로 뭔가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상황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야 준석이 쫓아내야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번 그냥 다 해보자. 네. 끝까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지더라도. 예, 지금 뭐 다른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 동의가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상부 위에서 뜻은 네. 무조건 잘라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대통령실 뭐 집권여사 국회의원 100명이면 거기 뭐 보좌관들만 해도 다 합치면은 뭐 1000명 가까이 될 때죠. 거대 여당이에요. 아니 다 그 다수당은 아니지만. 변호사도 있고 어쨌든 많잖아요. 네. 수백 명이 모여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뭐 징계해서 제대로 돼요. 뭐 수사가 제대로 돼요. 뭐 추가 징계가 돼요. 가처분이 돼요. 뭐 하나 안 되는 게 네.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번 1차 가처분 받아들였을 때 다 그랬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네네. 그냥 저 최고위 다시 건립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고 원내동 직무대행하고 그 다음에 최고위 하면 된다. 네. 그게 상식이에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요. 우리가 법과 원칙 뭐 상식을 얘기하잖아요. 공정과 상식 얘기하는데 그 상식이라는 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글로 안 가고 하필이면 저는 무슨 네. 청개구리 같아요. 꼭 하지 말라는 거, 꼭 안 되는 거, 그 방향으로 꼭 가요. 야, 시간이 그러니까 다 안 되는 됐습니다. 거죠. 이게다 보니까. 그래도 자 28일 추가 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은 또 이제 남아있는 가처분 신문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장 소장님 그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준석 대표가 살아는 나는데 제명 됩니까? 제명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네. 윤리위원회 분위기를 들어보면 어제 경찰의 판단이 나오고 네, 불송치가 나오고. 예, 유상범 의원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네. 자신들이 내리는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한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상당히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이었고 제가 예측하건대 양심적인 윤리위원 한두 분은 28일 전에 좀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의 방침은 네. 어쨌든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겠다. 당원권 정지 2년 할 수도 있고요. 출당 공고만 해도. 탈당 공고도 할 수 탈당 있고요. 공고. 제명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당 공고까지 해도 결국은 제명이더라고요. 그렇죠. 열흘 후에는 자동 탈당.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